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준또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준또님께서는 어느 순간 어릴 적부터 귀신들을 봐왔고요. 그 귀신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많이 보셨는데, 어느 무당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많이 호전이 되었다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야, 반갑습니다, 준또님.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돌비님도 구독자 10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지금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일본에서 또 이렇게 시참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준또님의. 예, 맞습니다. 제 삶에 대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과 뭐 에피소드 같은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어릴 적 이 유아기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급하게 그냥 이렇게 시참을 하게 되어가지고 좀 그냥 주변 지인들한테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런 거를 몇 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일단-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네.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을까봐 괜찮아요. 걱정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귀신을 보게 된 그 순간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삐릿. 1잇! 일단 저는 어릴 때 처음 이렇게 영적인 거에 대해서 체험을 한 게 4살 정도부터 예. 시작돼가지고 26살 때까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26살 이후로는 제가 좀 모종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귀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많이 다치게 돼서 지금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거든요. 남들이랑 예. 비슷하게. 예.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우여곡절도 참 많았는데 그냥 그 중에 만난 선생님이라고 무속인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일단 그분에 대한 이야기랑 그 제 이름과 사주 그리고 저승사자에 이렇게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름과 사주에, 그리고 저승사자까지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 저는 그 별명이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드래곤이거든요. 드래곤 용? 이유가 예, 원 땡땡 일본 만화를 보면 그 주인공의 아버지 이름이 그 드래곤이거든요. 네. 그게 약간 닉네임이 폭풍을 몰아오는 사나이 요게 있단 말이에요. 아, 몽키디 그래가지고 드래곤? 예, 그 폭풍을 몰아오는 사나이라 해가지고 그런 별명이 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면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못 채우고 8달째 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우연히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임신한 네. 상태에서 제가 그 병원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서 해가지고 제왕절개로 태어났거든요. 네. 태어나가지고 돌 때까지 인큐베이터에서 살게 되었고 뭐 네. 그때 사건 사고가 5살 때 그 신호등 무단횡단하다가 택시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서 몇 미터 날아갔고 8살 때는 아파트 한 3, 4층 높이에 떨어졌었고 오늘 드릴 말씀이 10살 때 이야기거든요. 저승사자 이야기가 예. 10살 때 뇌수막염으로 죽을 뻔했고 했는데 유아기 때만 해도 이 정도고 청소년기랑 이제 성인으로 넘어갈수록 죽을 고비의 클래스가 달라져요. 우와, 예. 네. 근데 짧게 그냥 성인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만 18세에 군대를 입대하잖아요. 네. 군대 입대했을 때는 일단 낙하 사고랑 지뢰도 밟았을 거예요. 지뢰.
이게 터지진 않았어요. 그게 목함질인데 그게 불발해서 터지진 않았는데 받고 뭐 이런저런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많이 다쳐서 이거 무릎도 완전 아작이 났었고 허리 머리도 크게 다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10살 때 처음에 이게 저승사를 보게 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예,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굉장히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몸에 힘도 없고 네. 굉장히 아프고 이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이래가지고 나 지금 몸이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 진짜 아파서 빨리 병원 좀 데려가 주라. 이러니까 그때가 늦은 저녁이었거든요. 막 네. 12시 이럴 때여가지고 하니까 부모님이 평소에 아픈 적도 없고 잔병 치료 안 하고 이렇게 잘 생활했어가지고 그냥 감기겠지 생각해서 내일 해 뜨고 밝으면 병원 데려갈게 좀 참아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참았죠. 이렇게 참고 있는데 점점 그러니까 형광등을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형광등이 보통 밝은 흰색이잖아요. 백색. 그렇죠. 근데 그게 점점 노랗게 이렇게 바뀌어 가다가 약간 흔들흔들한 느낌이 나다가 그대로 기절해 버렸어요. 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들었는데 그 뒤에 제가 기절을 하는데 열이 뭐 굉장히 오르니까 거품이 나면서 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 와 이거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업고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응급실에서 이렇게 잠깐 그 눈을 떴어요. 눈을 뜨게 됐는데 그 힘도 없고 정말 희미하게 이렇게 주변이 보이는데 그때 병원 베드가 있잖아요. 네. 그 침대 이렇게 옆으로 살 보는데 약간 검은색? 제가 그걸 오늘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 LO로 시작하는 게임 있잖아요. 요새 유명한. 지금 생각하면 뭐 스레시랑 비슷하게 꺼멓게 뭔가 좀 불길처럼 예. 이렇게 좀 그런 분이 딱 서가지고 형체는 자세하게 막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 옆에 서가지고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돌비라면 약간 김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굉장히 당황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김? 이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별로 막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왜냐면 진짜 너무 아프니까 몸에 힘 하나도 없고 겨우 약간 정신 들어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그 검은 형체를 보고 다시 잠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네. 병원 응급실에 아침이고 이제는 제가 이제 좀 수액도 맞고 이래가지고 좀 회복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서 그 부모님 말씀으로는 진짜 다행이라고 너가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다. 의사 선생님 너가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다 뛰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화나가지고 내가 분명히 나 아까 해가지고 진짜 아파 죽을 것 같다고 말했잖아. 막 이러니까 뭐 미안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제가 어머니한테 근데 내가 병원에 왔을 때 뭐 삼촌이나 누구 같이 왔었나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 시간에 너 아파 죽겠는데 그냥 아빠가 업고 뛰어서 이 응급실에 왔지 누가 널 따라오냐 이러니까 아무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응급실에서는 한 달 정도 입원했다가 그 뇌수막염이었거든요, 병이. 네. 뇌수막염으로 퇴원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아직 어리고 이러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그 검은 네. 정체를. 근데 그 정체를 알게 된 계기가 다음 해 그 추석쯤 되면 연휴해 가지고 그 보통 시골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동하고 이러는데 그 저희 동네에 슈퍼 앞에 그 예전에는 그 오락기를 많이 했거든요. 슈퍼 앞에 오락기들이 많이 있어서 엄청나죠, 그거. 예. 거기서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 동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슈퍼였거든요. 그 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랑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이렇게 오락을 하다가
서로 얘기를 했어요. 야, 해가지고 너 이번에 시골에 가냐 하니까 간다 이래가지고 나는 안 가는데 막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해가 니은니으니까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집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네. 걸어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야, 잘 가라 이렇게 하고 그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가고 저는 이제 저희 집 쪽으로 같은 단지인데 동이 달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동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좀 쎄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약간 시선이 가서 그 걔가 들어간 그 아파트 굉장히 좀 낮은 아파트였거든요. 그렇게 안 높았어요. 그 아파트가 5층밖에 안 되는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그때 저번에 응급실에서 봤던 그 검은 형체가 다시 있는 거예요. 예. 다시 있어가지고 와 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와 이거 또 그때처럼 뭔가 좀 공포감이 드니까 뭔가 그때 본능적으로 이거 나 잡으러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났게 뛰었는데 저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들어왔죠. 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추석이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시골에 갔던 분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도시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시즌쯤에 그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버스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뉴스가 막 나오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서 몇 명이 어떻게 됐다 이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혹시 제가 아는 지인이 들으면 안 되는 게 약간 친구의 사촌 형이 저랑 아는 사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났다고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름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그때는 사고 난 자막으로 이렇게 좀 안 좋게 되신 분들 명단이 쫙 떴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친구 이름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밑에 자막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식사하다가 부모님한테 아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반 이름 똑같은 친구 있다 이러면서 나 우리 친구랑 이름 똑같네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부모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이러고 아무렇지 네. 않게 넘어가서 이제 추석이 끝나고 학교에 갔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버스 사고로 그 자막이 났던 그분이 그 친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생각했죠. 그 검은 형태가 보통 그런 게 아니구나. 제가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되기 전까지도 몇 번 사건이 있었지만 많이 잘랐거든요. 네.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그때 조금 느꼈죠. 내가 무언가를 좀 보고 많이 느껴왔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생의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저승사자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네. 제가 처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사건 많고 했지만 처음으로 저승사자를 보게 된 사건이고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하겠죠, 제가. 그렇죠. 그런 여러저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청소년기 지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어른이 되고 하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바로 어른으로 점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성인이 되고 사주라는 거를 진짜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 조금 영적인 경험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사주나 팔자를 안 믿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항상 뭐 사주가 뭐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주는 바뀐다더라. 그런 말도 있고 사주는 뭔가 과거는 맞추지만 미래는 맞출 수 없는 게 사주라더라. 뭐 그런 말들밖에 없으니까 그걸 들어봤자 솔직히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면 그게 뭐 그걸 알아서 뭐가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사주. 사주 그런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이 주변에 좀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집들. 용한데. 네, 용한 집들을 이제 이렇게 막 찾아본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용하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방집 근처만 가도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아, 본인은? 예, 그냥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 그저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있는데 딱 보면은 그냥 그 당집을 지나만 가도 아 여기는 진짜 약간 진짜 대단한 분이 계시는 곳이다. 아니면 조금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좀 급이 떨어지는 집이다. 저기는 만약에 진짜 무언가를 하시더라고 한 반만 좀 그렇게 좀 하실 것 같고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 아닌 것 같다. 난 네. 그런 게 되는데 일단 여자친구가 그때 대전이었는데 그 뭐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막 점집 이렇게 무속인들이 계시는 그런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일단은 무당촌이 있지. 예. 예 그래서 대전에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일단. 아 그러면 저는 뭐 그런 걸 사주팔자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데이트 겸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일단 그게 그 촌처럼 이렇게 거리가 쫙 돼 있더라고요. 이거 대전에 사시는 분은 이거 제가 몇 마디 하면 다 아실 건데 네. 뭔가 좀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밝히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갔어요. 그 사실 지하도인데 이제 막 타로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명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있는 거예요. 있는데 딱 갔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좀 이렇게 재미로 타로 봐주고 막 점 봐주고 이러시는 곳이지 여기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딱 한 곳이 네.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저기는 뭔가 좀 조금 뭔가 이상한 분이 계시다. 예. 조금 진짜 좀 센 분이 계시다를 생각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아 야 이래가지고 그 네가 알아봤던 저기 말고 저쪽에 오른쪽 건너편 말고 왼쪽으로 한번 가보자. 나 저기서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거기가 막 칸막이들이 있고 이러는데 한 세 분, 네 분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에서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 저분 진짜 용하다 저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보게 됐죠. 네. 제가 살면서 사주를 그 후로도 총 3번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세 곳을 가도 제 사주를 보면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분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 약간 신기도 있으시고 그 사주를 보시는 그분의 말이 다른 분들 다 하셨던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주를 이렇게 뭐 적잖아요. 생년월일 태어날 시간 네. 막 이런 걸 막 적는데 이렇게 막 적고 이러다가 그분이 이렇게 제 얼굴 빤히 보세요. 빤히 보다가 사주를 한번 또 빤히 보고 그러다가 제 얼굴 빤히 봐요. 그러더니 그 하시는 분이 이거 진짜 네 이름 맞나 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제 이름 맞다고 내가 이런 데서 거짓말 왜 하냐고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좀 이상한데? 오호. 아닌데? 좀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뭔가 어긋났다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세 분한테 갔다 했잖아요. 제가 전국적으로. 근데 다른 분들한테 제가 화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화를 내요. 이러시더라고요. 와 아직 용케 살아있네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용케 살아있네 이러길래 예? 이러니까 이거 약간 자기 혼잣말로 이거 한 24전에는 죽었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팔자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화나가지고 이거 아니 사람이 죽어야 할 팔자가 어딨냐고. 아니 그 뭐 죽을 팔자는 들어봤어도 죽어야 할 팔자는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막 말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뭐 약간 좀 미안하다는 듯이 약간 말 얼버무리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이 다른 거는 기가 막히게 다 맞추세요. 오. 제가 진짜 사고가 막 이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기가 막히게 다 맞추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 우와. 이거는 절대 제가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같이 갔으니까
딱 그분이도 니 요때 여자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죽어라고 아니라고 해야죠. 아 절대 아니랍니다. 그때 여자 만난 적이 없다. 뭔 소리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시침을 떼는데 다른 거 막 옛날에 이때 싸워가지고 크게 다쳤구나 이러는데 이거 그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네. 싸워서 뭐 이겼으면 이겼다고 말하고 다니지 진 거는 말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예. 그런 거부터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그 세 분 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사주팔선 이렇게 끝나고 또 다시 시간이 점프가 돼요. 네. 이제 제가 일본에 온 지 2년이 됐는데 그 2년 전에 해가지고 제가 일본으로 오게 될 때 처음에 유학 비자로 오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학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게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떼게 됐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이렇게 유학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일본 유학 갈 때 대부분 한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한자로 적어내게 이렇게 한자를 보는데 이름에 한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보면은 제 이름 김돌비면 김의 김씨 어디 돌씨 어디 비씨 이렇게 제 이름 한자가 분명히 있어서 면허증도 있고 주민등록증에도 확실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등기부 이거 등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본인 이름에 한자가 없대요. 그냥 성이 김씨면 쇠 금자 요거 하나만 딱 있고 이름이 없대요. 와.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학원 분이 하실 말이 지금까지 이름도 등기부 등본에 이름도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이거 어떻게 살았어요? 이러길래 이거에 어떻게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28살에 일본에 가게 됐거든요. 예. 28살까지 이름이 등록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문제가 없이 살았지?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없어서 일단 동사무소에 갔어요. 네.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내가 지금까지 면허증 이거 보면 알겠지만 나는 한자 이름을 사용하면서 썼다. 순우리말 그냥 소리나는 대로 이름이 아니고 나 한자 이름이다. 심지어 제가 좀 돌림자를 쓰거든요. 집안에. 네. 그 다 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돌림자도 이렇게 막 있고 그러니까 막 이게 왜 이름이 없냐 이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이제 알아본 후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렸죠. 네. 기다렸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그 출신지가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옛날에 30년 전에 출생신고를 한 동사무소 직원이 네. 실수로 그걸 안 넣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김돌비면 한글로는 김돌비 적었으면 그 옆칸에 한자 칸에다가 그 돌비 이렇게 적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안 넣었구나. 근데 그걸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강원도 동사무소 최고 높으신 분이 저한테 진짜 막 죄송하다고 이러면서 전화 와가지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나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30년 그 전이지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이러니까 그 적었던 종이를 보니까 그 옆에 한자로다가 한자를 잘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습처럼 이렇게 한자를 적어놓은 흔적은 있는데 막상 진짜 그 적어 넣어야 되는 한자 칸에는 제 이름을 적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직원분이랑 이야기하니까 그 직원분은 그 동사무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대요. 20 몇 년 정도, 29년인가, 28년인가, 네. 보관을 해서 만약 실수가 있으면 그걸 수정이 가능하대요. 법원에 가서 이름 개명 이런 거 없이 새로 등록하는 것 때문에,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 당시 나이가 28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 삶에 대한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진짜 정말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쟤는 죽었다. 큰 사건 중에 쟤는 무조건 죽었다라는 사건에서도 안 죽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저승사자라는
표현하는 그 형태가 왔을 때 잘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김 이랬다고 했잖아요. 사자가. 예, 근데 제가 나중에 28까지 그쪽 영적으로 많이 듣고 공부도 개인적으로 하고 선생님이라는 분을 뭐 만나고 이렇게 알게 돼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저승사자가 그 사람을 데려갈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뭐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호명한다 개인적인 하죠. 생각으로 네, 3번인가 이렇게 호명을 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제가 평생을 이름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보통 뭐 이게 성명학이라 해가지고 말에는 힘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말하는 거에 힘이 있고 거기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깊은 힘과 뜻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생각하기를 이 한자 이름으로 뜻대로 항상 어딜 가서도 뭐 내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진 한자다 항상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막상 이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법도가 있고 이 다른 세상에 법도가 있으면 다른 세상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법도를 좀 따라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지. 이 다른 세계 그 저승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약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세히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제 이름을 그 수많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그렇게 호명을 해서도 제가 혼이 나오질 않으니까 아마도 안 죽고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을까. 그 사주를 보면 그랬잖아요. 니는 24 이전에는 무조건 죽을 팔자라고. 네. 그러면서 막 갸우뚱거리면서 이게 막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막 죽어야 한다 이러면서 그 뒤가 없는데 이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거 볼 수 있는 데까지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죽을 팔자라는 거예요. 그분 말은. 예,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사주 같은 것도 있지만 약간 신점 이런 것처럼 약간 눈빛 자체가 다르신 분이었거든요. 정말. 네. 예, 뭔가 좀 그러신 분이셨는데 굉장히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보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를 해서 24 전에는 이렇게 죽어야 했을 운명이 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살았네. 바뀌어서 오. 예, 저승사자가 이렇게 데려가지 못하게 돼서 살았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놀랍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준또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짓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지금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 민증 사진이랑 그리고 진짜 그 등본 있잖아요. 그 가족관계증명서인가요, 그게? 예. 그걸 보내주셨어요. 가족관계증명서. 한자가 없어요, 거기에. 야, 근데 오. 제가 한자 등록을 따로 안 한 게 네.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지. 괜히 이름을 한자로 그대로 등록하면 네. 그 폭풍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그 위기를 버텼던 걸 제대로 맞을까봐 그냥 그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쿨하게 말했거든요. 아, 괜찮다. 나 이거 유학 비자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이름 영어로 할게요. 이랬거든요. 예. 영어 이름을 할게요. 그냥 순우리말처럼 영어로 이렇게 막 돌비면 DOLB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이렇게 할게 하고 지금까지 제 이름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또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정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뭐 운명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름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람 살면서. 그렇죠. 그러면 전 준또님한테 이런 진짜 미스테리한 일들도 있지만, 귀신을 저승차사 말고 예. 좀 어떤 형체의 귀신들을 목격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썰도 가능하실까요? 그 라디오 시참을 이렇게 사람들 들어보면 여러 네.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고 느끼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렷하게 형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소리, 냄새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보이는 거는 형태가 보이긴 보이는데 또렷하게 막 이렇게 앞에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뭔가 이게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깔과 약간 연기?
연기 약간 불타오르는 연기처럼 저는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또 그 개 중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또렷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한데 저는 동물도 본 적이 있고요. 동물 연가. 예, 뭐 여자 사람 그리고 뭐 어린 여자 꼬마애 그리고 예전에 이건 다른 에피소드 군대에 있을 때 그 어떤 그 중대장님 어깨에 있던 아기도 본 적 있고 악기 종류도 몇 번 봤었고 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말 철없을 때 퇴마 비슷하게 하러 다닌 적도 있거든요. 왜냐면 오.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이런 걸 말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첫 번째가 여기 귀신 있나 이거고 두 번째가 나한테 귀신 있나 이거고 세 번째가 귀신 찾으러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막 흉가 같은 데는 가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약간 뭐 예를 들면 어디 나오니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더라 그러면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가서 퇴마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가면 그곳이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오. 괜찮아지는. 근데 그게 다 비밀이 있어요. 아. 원래 2부에서 다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가 다 나오거든요.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었고 어떠한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가 힘들었는지가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선생님 편은 지금 말한 대로 한 20분, 25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오늘은 이름이랑 저승사자랑 그리고 이제 그 무당분과의 만남 정도로 딱 하고 다음번에부터는 이제 그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준또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는 거를 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또 신기하면서도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준또님, 다음번에 꼭 다른 이야기 들려주시기로 약속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준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원래 진짜 죽었어야 될 그럴 사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그 생명을 연명할 수도 있을까라는 또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저승차사 자체가 이름 호명을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명은 다 했는데 그래서 이름만 부르면 끝나는 건데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당황스럽고 그게 아마 저승의 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름을 꼭 불러야지만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 정말 또 신기하면서도 미스테리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